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2일 현지 시간 6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S윈드 컷오버는 112610입니다. 자, 오늘 일단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외로 영상을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S윈드가 유럽의 전력난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에너지 대란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의 그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금 원유도 110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가스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워낙 지금 에너지 대란이 염려가 그 어느 때부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하면 되는 상황들이라서 화학주의 뭐 영업이익 축소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유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차피 LNG선 가지고 가스를 수입하고 있었고 원유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들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미국에 러시아한테 이제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뭐 폴란드 있고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 독일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가스관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게 유럽이었기 때문에 이 가스관도 그러니까 뭐 가스 비용, 에너지 수입 비용 근데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선박으로 가지고 LNG를 가지고 이제 수입을 미국에서 해와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이 유통 비용이 더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러시아는 특히 이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그 세계 2위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에너지 안보의 불안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우리나라 어차피 뭐 가스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입 비용, 유통 비용들의 변화는 없겠지만 원유 가격 상승, 가스 가격 상승 이거는 좀 이제 화학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긴 하겠죠.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이라든가 이건 장기적인 플랜으로 장기 플랜으로 원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노스트 스트림 여기 가스관을 완전히 제외를 하려고 그런 상황들이라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이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원전이 탄소 중립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 다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독일도 원전 카드를 친원전 쪽으로 돌이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 거의 뭐 중립국의 표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안보 위기가 독일까지 이런 그 정책을 선회를 시킬 정도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양광 풍력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CS 윈드가 그러면 수혜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거론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들을 맞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약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 누가 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이 6만 5천 원, 5만 5천 원 뚫어주고 6만 원, 6만 원대를 뚫어주면서 6만 5천 원대. 누가 봐도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신 분들 대응을 하신 분들 여기 평균 단가 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뭐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누가 봐도 이제 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개인이든 외인이든 자 오늘 장중까지만 해도 오후장까지만 해도 이 6만 5천 원 선의 주가를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기조들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막 다 달려들었거든요. 달려들면서
오후 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서서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는 2시 이후였습니다. 1시 반부터 서서히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1시 이전까지는 매수 유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랑 매물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관은 유지는 했네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보여주다가 매도로 2시 20분 이후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기간은 매수를 유지를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여건들이. 얘네들이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원화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달러가 올라간다. 그럼 계속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1200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달러 같은 경우에서도. 달러도 지금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야 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 뚫어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뭐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럼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라든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장기 투자겠죠. 그럼 이 수급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구나. 이 매물 쏟아진 게 관건은 외인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관이 이거를 조정을 받을 때 견고하게 매수 수급을 유지를 해주는가.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로 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지 구간들은 제가 보는 지지 구간은 6만 원대입니다. 6만 원대. 여기 고가놀이 한번 잠깐 했었잖아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고가놀이를 한번 이 구간에서 고가놀이 끝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고가놀이 끝내고 나서 재차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인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이전에 과거 움직임들을 보면 이때죠. 이때 조정 흐름 보여주다가 뚫었습니다.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어요. 이때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뭐냐? 여기서 매도 거래량들이 나왔죠. 매도 거래량 나왔는데 매도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이 손바뀜 형성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래량들. 근데 이날에 2차 거래량들이 더 증가됐다라는 거죠. 2차 거래량들이. 또 이게 매도 물량들 나오면서 누가 매도를 하면은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도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거래량들이 나와줬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돌파를 하면서 이게 한순간에 지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이거를 기간을 짧게 보면, 이걸 한 번에 보면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특징적인 게 이날은 거래량들이 이날 거래량들이 조금 덜하긴 했습니다. 손바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이랑 매도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쓸어가고 있다. 얘네들은 장기 입장이고 얘네들은 단기 입장인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들이죠. 입장의 차이가. 우리 입장 차이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투신해서 이걸 계속 순매수 기조들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갭을 메꾼 다음에 이 돌파 여부들이 향후에 주가 또 7만 원 부근들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매물대는 있었습니다. 이때는 매물대도 있었어요. 매물대가 있었던 거 이렇게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잠깐 이 며칠 거래량들이 좀 죽더라도 추후에 돌파를 할 때 거래량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실적이라든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CS 윈드를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상황들. CS 윈드를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것들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수도 있죠. 자, 근데 EPS가 장기적으로 증가된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유럽 시장도 모멘텀이 확대가 된다. 이런 것들도 포르투갈 공장, 미국 시장 뭐 이렇게 있으니까 터키 공장도 있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대란, 이 풍력 시장이 커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은 이 갭을 메꾼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추정을 마무리를 해주면서 또 이제 향후 이때 돌파를 해주는지 이걸 여기 이탈하지 않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저항을 받는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보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 이탈을 한다면 축소를 한 다음에 지지 구간들을 받쳐주는 거. 어차피 장기적으로 실적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개선세를 이런 기대감들은 장기적으로 동반이 될 거니까 조정을 받을 때 돌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축소를 시킨 다음에 대응 여부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시는 거고 돌파를 한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럼 또 이 지지 구간들 그리고 돌파를 만약에 한다. 그럼 이 장기성을 또 뚫어주는지 이런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